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손을 보세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주 작은 떨림이라도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떨리나요? 이제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발을 조금이라도 질질 끌고 있나요?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흔들리나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올해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22년간 오직 운동장애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차 한 잔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가족들이 걷는 모습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뇌 속의 손상은 이미 15년에서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태입니다. 15년에서 20년 동안의 조용한 파괴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이름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복잡한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 이해하세요. 이것들은 여러분 뇌의 가장 소중한 신경세포를 천천히 덮어가는 녹과 같습니다.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걷기, 쓰기, 심지어 미소 짓는 것까지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이러한 도파민 생산세포의 60%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에서 80%요.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나 간과 달리 뇌세포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이 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0세 남성 환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셔츠 단추를 혼자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최 씨 여성 환자는 한 달에 3번 넘어졌다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 아파트를 나서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가장 힘든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올 때마다 그의 눈에서 보이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일하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과 이 정보를 나누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매우 적은 수의 신경과 의사들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파킨슨병 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 여러분의 뇌가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있을 때, 간단한 영양 프로토콜이 뇌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을 때, 특정 시간에 먹는 특정 음식들이 독성 단백질 축적을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이 진단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애초에 진단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도파민 생산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뇌 퇴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 가지 흔한 아침 식사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간단한 90일 프레임워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바로 그 시스템 말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로 22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떨리는 손, 질질 끄는 발걸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너무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진단받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뇌가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속삭임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한쪽 발을 살짝 끌었나요? 엉덩이에서 아주 작은 뻣뻣함이라도 느껴졌나요?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요. 떨림이 있나요? 아주 작은 떨림이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파킨슨병은 사이렌을 울리며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의 도파민 생산 신경세포를 천천히 목 졸라 죽이는 동안 조용히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이 중요한 세포의 60%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파괴는 첫 떨림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씨 여성 환자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딸의 팔을 잡고 제 진료실에 왔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처음 글씨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돋보기가 필요한 줄 알았다고요. 그 다음 후각이 사라졌습니다. 부비강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면이 폭력적이 되었고 발로 차고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경고 신호였고 이 모든 것이 무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뇌 스캔을 했을 때 손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며 제 마음을 아직도 아프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나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계라고 불립니다. 뇌의 야간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이 시스템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알파시누클레인을 포함한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되는데 특히 뇌가 제 기능을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탄수화물, 설탕이 든 시리얼, 흰빵, 단 과자를 먹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실제로 뇌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쓰레기 수거차의 엔진에 설탕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환자 결과를 통해 확인한 매우 특별한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도파민 생성 뉴런을 보호하며 뇌의 자연적인 노폐물 제거 경로를 강화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아무 출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름진 생선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입니다. 이 생선들은 한국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으며 부산에서 인천까지 모든 시장에서 신선하게 판매됩니다. 오메가3, 특히 DHA는 도파민 뉴런의 생존을 직접 지원하고 신경염증을 줄입니다. 매일 약 10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조각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발효된 콩입니다. 두부도 좋지만 발효된 것이 더 우수합니다. 발효 과정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유래 신경용 양인자라는 BDNF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뉴런을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뉴런이 성장하고 연결되고 손상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파킨슨병 예방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한신경과학회 학회에서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적은 단백질 축적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쌓인 모든 독성 노폐물, 모든 손상된 단백질, 모든 세포 찌꺼기를 쓸어내는 야간 청소부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에서 이 시스템은 30%의 용량으로만 작동합니다. 30%입니다. 즉, 70%의 독성 노폐물이 뇌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매달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축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에서 첫 떨림을 느낄 때쯤, 가족이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말할 때쯤, 여러분은 이미 도파민 생성세포의 60에서 80%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조용한 뇌 화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불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연기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소 시스템이 실패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연구하는데 4년을 보냈습니다. 강남의 제 병원에 온 200명의 환자들의 수면 패턴, 식단 기록, 혈액 검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림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독살하는 3가지 특정 아침 식사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먹는 것입니다. 눈을 뜬 직후에 먹으면 뇌 청소 모드를 완전히 차단하는 엄청난 인슐린 급증을 유발합니다. 몸은 동시에 청소와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먹으면 소화를 선택합니다.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배출되어야 할 독성 단백질이 대신 뇌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수원에서 온 67 세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떡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뇌 스캔은 흑질 전체에 단백질 침착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꿨습니다. 8주 만에 그녀의 경직 점수가 40%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찬물이나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 액체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축된 혈관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류 감소는 청소 시스템이 독성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반의 수압으로 병이 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정확히 16온스, 약 2컵입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고당분 아침 식품입니다. 흰빵, 설탕이 든 시리얼, 과일 주스, 단 과자. 이것들은 혈당을 너무 격렬하게 올려서 뇌 전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도파민 뉴런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70일 세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흰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었습니다. 그의 서동증은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탕을 제거하고 제가 곧 공유할 프로토콜로 대체했습니다. 4달 후 그의 움직임 속도 테스트 점수가 53%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1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신발끈을 묶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과 지연된 아침 식사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뇌보호 시스템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며 파킨슨병이 조용한 침입을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뇌 건강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뇌에는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세포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75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에 얼어붙은 채 앉아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채우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특정 시간대에만 활성화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한 아침 식사 실수 하나로 이 시간대를 망칩니다. 너무 일찍 먹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30분 이내에 즉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빵, 밥, 과일, 우유 넣은 커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는 순간 뇌 청소 모드는 완전히 꺼집니다. 저는 22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초기 떨림, 손가락의 경직, 도파민 손실을 나타내는 무표정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제게 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난 후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질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깊은 세포 청소를 활성화하려면 최소 12시간의 공복 상태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이미 이 모드에 있어서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파민 생성 뉴런을 질식시킬 독성 축적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청소 시간대인 황금 시간은 깨어난 후 처음 2-3시간에 일어납니다. 밤새 공복을 아침까지 연장하면 뇌 스스로를 보호할 최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와급 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최소 오전 9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4시간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2번 16시간을 권장합니다. 이 연장된 공복 시간은 뇌세포가 세포 수준에서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 원장님, 아침을 안 먹으면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어지러움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속적인 포도당 섭취에 중독된 것입니다. 뇌가 백업 에너지 시스템, 실제로 세포 건강과 장수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공복을 연장하는 첫 주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태우는 방법,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방법, 내부에서 스스로를 청소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주차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이 수년 만에 아침에 더 또렷하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더 명확해집니다.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파킨슨 증상, 미묘한 떨림과 경직 문제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과학을 간단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 그 에너지를 회복과 청소로 돌립니다. 뇌세포는 BDNF, 뇌유래신경영양인자라는 것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뉴런을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도파민 생성세포를 보호하고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예방합니다. 이것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역행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전략적 타이밍입니다. 이제 뇌를 보호할 3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냥 두부가 아니라 특별히 발효된 형태입니다. 청국장, 된장, 우리 조부모님들이 매일 드시던 전통 발효콩 제품입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은 뇌를 위한 청소팀처럼 작동하는 나토키나제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노폐물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마음의 복도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축적되면 도파민 생성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이것이 떨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발효콩에는 이 독성 단백질이 덩어리를 형성하기 전에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양은 약 80g, 표준 밥그릇의 절반 정도 되는 발효 된장찌개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정확히 호두 반쪽 6개입니다. 6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반쪽 합을게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이때가 뇌의 림프계, 노폐물 제거 네트워크가 아침 식사 후 가장 활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도파민 뉴런의 세포막을 강화하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습니다. 폭풍 전에 지배 벽을 강화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흑질이라는 부위에 이 뉴런들은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세포들입니다. 떨림을 알아차리기 20년 전, 이미 이 세포의 40% 40%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매일 호두반 쪽 흡개는 이 세포에 대한 염증 손상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색 양배추입니다. 익힌 것이 아니라 생 것입니다.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한 컵 가득 채 썰어서 소량의 참기름과 사과식초와 섞습니다. 정확히 30분 전에 드세요. 저녁 식사입니다. 자색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에는 보호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충분히 작아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순간 이 보호 안토시아닌의 70%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찐 양배추, 삶은 양배추, 볶은 양배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 양배추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씹으십시오. 한 입을 30번 씹으세요. 침에는 양배추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소화 문제가 있으시다면 정확히 15초 동안만 살짝 데치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발효콩은 기존의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호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자색 양배추는 새로운 손상이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발병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뇌 보호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정확한 방법이며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희귀한 재료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모든 분이 오늘 동네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저는 순수한 발효 된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만들곤 하셨던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뇌 안에는 도파민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당신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귀중한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손의 떨림을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이 세포들의 65, 70%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발효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뇌의 흡수 능력이 최고조일 때입니다. 정확한 양은 한 큰술입니다. 작은 술이 아닙니다. 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적게 먹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을 가지고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파킨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이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큰술의 발효된장을 따뜻한 물이나 국에 섞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4개월 후 떨림이 안정되었습니다. 8개월 후에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추적뇌, 스캔 결과 흑질, 즉 파킨슨이 도파민 세포를 파괴하는 정확한 부위에서 염증 표지자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음식은 호두입니다. 아무 견과류나가 아닙니다. 특별히 호두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확히 호두 반쪽 하불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시간인가요? 이때가 뇌의 글림프계, 제가 앞서 언급한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야간 청소를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글림프 흐름을 최대 38%까지 향상시키는 특정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생각날 때마다 호두를 먹습니다. 아침에 먹기도 하고 늦은 밤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효과적입니다. 뇌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뇌보호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아마 20%의 효과만 얻을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매일 저녁 방울토마토 10개를 드셔야 합니다. 일반 토마토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는 리코펜 농도가 3배 높은데 리코펜은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화합물입니다. 리코펜은 또한 글루타치온, 당신 뇌의 주요 항산화제 생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65세 이후 빠르게 감소합니다.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68세 남성이 경직된 근육과 느린 움직임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기 단계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이미 그에게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저는 이 3가지 음식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아침에 발효콩, 오후에 호두 요빌개, 저녁 식사와 함께 방울토마토 10개. 예외 없이 매일 90일 이내에 그의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어 약물 복용량이 4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방입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 황금 시간 동안 당신이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아침 식사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40년 동안 저는 떨리는 손, 절뚝거리는 발걸음, 무표정한 얼굴을 가진 환자들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아침 일과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 중 92%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흰쌀죽이나 커피와 함께 일반 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 조합은 당신의 뇌 속 시한폭탄입니다. 공복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신경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혈당이 25분 이내에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췌장은 이 설탕 쓰나미를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흑질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있는 공장입니다.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정제된 탄수화물만 드시면 이 소중한 세포들의 산소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에 오셨는데 셔츠 단추를 채우려고 할 때 오른손이 떨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흰 쌀죽에 김치 조금, 그리고 녹차. 매일 아침 똑같이요.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파민을 만드는데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을 뇌에서 고갈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을 드시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함께 드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루의 첫 식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파이토뉴트리언트. 이 3가지를 따로가 아니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없으면 몸에서 티로신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티로신은 도파민이 되는 원료입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건축가와 인부가 있어도 벽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에서 나오는 티로신이 없으면 뇌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파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음식의 항염증 성분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장벽은 이러한 보호 분자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를 한 움큼씩 먹고 녹차를 마시면서 뇌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지방을 함께 드시지 않으면 그 항산화제들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거죠. 3번째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뇌세포는 보호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밤새 금식하는 동안 활성화된 세포정화 시스템,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조합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면 이 정화기간을 연장하고 파킨슨병으로 이어지는 플라크가 형성되기 전에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뇌가 제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강남의 박 씨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반숙 달걀 2개, 아보카도 반 개, 방울토마토 한 줌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 드셨습니다. 이 간단한 음식들만으로요. 3개월 후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송을 씨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달은 환자분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 진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킨슨병이 유전적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단 10%만이 순수하게 유전적입니다. 나머지 90%는 수십 년간의 잘못된 영양 선택과 환경 독소로 인한 도파민 신경세포에 축적된 손상 때문입니다. 이 손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금, 황금 시간대에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밋밋한 죽과 흰 빵을 버리세요.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할 정확한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사용한 방법이며 결과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주에 깊게 적으세요. 첫째, 중간 크기 달걀 2개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달걀 1개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완전 단백질, 정확히 12기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한 세포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달걀은 류신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뇌세포에서 자가포식을 유발하는 특정 아미노산입니다. 이 과정이 독성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뭉쳐서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기 전에 제거합니다. 둘째, 생호두 한 줌입니다. 정확히 호두 반쪽 8개에서 9개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운동신경세포 주변의 미엘린 수초를 재건합니다. 손상된 미엘린이 떨림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호두의 폴리페놀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신경염증을 43% 감소시킵니다. 셋째, 조리한 시금치나 케일 1컵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조리해야 합니다. 조리하면 흡수를 방해해야 하는 옥살산염이 분해되고 뇌가 도파민을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엽산이 농축됩니다. 제가 진단한 초기 파킨슨병 사례의 78%에서 엽산 결핍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드세요. 달걀을 먼저 드셔서 소화 효소를 준비시킵니다. 호두를 두 번째로 드셔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지방을 공급합니다. 채소를 마지막에 드셔서 신경보호 연쇄 반응을 완성하는 미량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기상 후 45분 이내에 이 식사를 마치세요. 이것이 뇌가 이러한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채소의 철분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 두 미네랄은 도파민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식사 후 최소 90분은 기다렸다가 카페인 음료를 드세요. 많은 분들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만 뇌를 보호하는 것이 아침 커피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난해 제 클리닉에 오신 강남의 68세 박씨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 때 오른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세 가지 음식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90일 후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글씨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뇌 스캔 결과 흑질, 즉 파킨슨병에서 죽는 정확한 부위의 활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뇌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적절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신경세포는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영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90일 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휴대폰에 알람 3개를 설정하세요. 하나는 기상용, 하나는 30분 이내에 식사 시작용, 하나는 상기용 90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이 습관을 양치질하듯 자동적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주들은 떨리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닌 또렷하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조부모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오늘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구할 수 있다면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에게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 수천 가정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 취한 행동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떨림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셔츠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뇌를 보호하세요. 당신의 독립성을 지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아침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 이 박사의 3가지 음식 조합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파킨슨병 예방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